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급등 시그널에서는 AI, 빌 게이츠의 긴급 발표, 이 주식이 AI 세계 1위입니다. 바닥에서 100배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수혜주 자세하게 정리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도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섹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재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산업의 대장주는 이란 뜻입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받았던 이슈를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이슈는 블리자드의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엔비디아 포섭이라는 내용인데 지난 22년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던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 엔비디아를 어떻게 포섭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당국자가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도 아닌 미국의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들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변호사가 1시간 걸리를 5초 만에 끝낸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겠죠. 앞으로 미래 산업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AI가 가져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워낙 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AI 열풍 속에서 돈 버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AI가 지금 난리니까 AI 기업이 돈 버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뭔지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이번에 경쟁사 엔비디아의 손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포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인 엑스박스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용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의 연동이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2년 1월에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소리 질렀던 애들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구글, 소니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왜? 독과점 때문에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즉 반대하는 입장이 하나가 사라진 거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블리자드 게임 역시 지포스 나우에서 유통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대한 점유율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AI 열풍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챗봇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AI용 칩이 뭐냐? 머신러닝 등의 구동에 상당히 적합한 반도체인 GPU를 말하는 겁니다. 이 GPU를 전 세계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GPU가 예전에는 그냥 게임용 3D 그래픽 연상 전용 프로세서였습니다. 이 게임이 3D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뭐 화면, 질감 효과, 광원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을 CPU가 혼자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GPU가 본격적으로 그래픽카드에 탑재되기가 시작했는데 이 GPU가 AI 반도체, 이 머신러닝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겠죠. 실제로 시장에서 AI에서 열풍을 불어왔던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도 1만 개가 넘는 GPU를 납품한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성능이 AI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AI 반도체의 개발로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하면 어느 나라예요? 반도체 하면은 대만과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강국인데 지금 수출이 살 길이다. 반도체, AI, 2차 전지 주력 산업 집중 투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원하고 있고요. 2031년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반도체 유망 분야 연구 개발에 2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사실 다른 선진국들이나 AI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이달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 적자의 거의 40%에 벌써 육박을 합니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벌써 24조 1천억을 돌파를 했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에너지 수입에 대한 급증도 있고요.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인 이 반도체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홍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자꾸 태클을 걸고 있죠.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삼성과 SK 하이닉스 지금 중국의 현지 공장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게 됩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 이게 유예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반도체 수출 통제가 1년 유예가 만약에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대해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미국 당국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이슈죠. 얼마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삼성과 SK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해도 이 유예를 늘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 AI, 뭐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할 거 없이 모든 산업 그냥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개발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산업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즉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잡아버리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주지 않기 위한 견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너무 손해 아니냐. 우리나라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50조 원 반도체 보조금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39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50조 상당의 보조금 신청을 내주 화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만 주겠다. IRA랑 똑같죠. 결국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기업한테 투자한 기업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 8월부터 나왔습니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390억 달러, 연구개발비는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미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건 짓고 이제 생산하고 내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건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짓지 말고 미국에다 지어라 이 뜻입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대만과 우리나라잖아요. 이 분야에서 어차피 치고 올라올 수가 없는 만큼 대만의 TSMC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중심이 지금 AI, 로봇, 자율주행,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건데 지금 AI가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냐면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를 한 번씩 적용해 보고 있어요. AI 교과서 학교 확 변한다. 25학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종이 교과서 대신에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굳이 이거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AI에 대한 열풍이 불고 AI에 대한 효율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기술 개발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겠다. 즉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른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거 AI로 하면 맞춤형으로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교는 AI 튜터링을 기능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몇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반복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켜주는 거고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듣기랑 말하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챗 GPT는 이제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서 어지간한 지식은 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보다 5년, 10년 지나면 AI가 더 발달을 하겠죠. 그때는 거의 1대1 과외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부분에서 일상생활에만 들어오고 그냥 여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AI를 계속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 오류를 5초 만에 16곳이나 집어내는 게 바로 AI입니다. 즉, 이 법률적인 부분을 전부 다 AI에다가 딥러닝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보자마자 해당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업무를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일 자체를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간단한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AI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 근로계약서 수백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법률 검토 작업을 해주는 수준까지 이미 AI 기능이 상승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생활 영역부터 전문가의 영역까지 도전하여서 활동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히고 있는 이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AI가 다 쓰이죠. 당연히 이 AI에 대해서 여기서만 하더라도 수백 편을 공부시켰다, 뭐 딥러닝을 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AI 기술에는 엄청나게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개당 1,300만 원짜리 반도체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AI에 최적화된 개당 1만 달러를 호가하는 A100이라는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A100은 게임에서 정교한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던 반도체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 GPU부터 시작된 반도체들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은 수백 개의 GPU가 필요하고요. 테라바이트급 용량 처리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도체가 이 A100이라는 건데 AI 업체 중에 이제 스터빌리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1년 전에는 32개의 A100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5,400개로 이 개수가 지금 몇 배가 늘었어요. 140배가 늘었죠.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챗봇 회사들은 A100을 확보하는 능력 자체가 이 회사의 능력을 보는 척도로 간주할 정도로 이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과 SK 반도체 재고 첩첩산 중 이 챗 GPT가 마키녀를 뚫어줄까라는 내용이 나왔죠. 1세대가 GPT 1세대 GPT가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면은 3세대는 1,700억 개, 1,750억 개죠. 앞으로 등장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100조 개로 예상이 되고 이 엄청난 파라미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급격한 증가를 함에 따라서 AI 반도체 증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선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투자 비용을 축소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이번 챗 GPT의 폭발적인 반응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하반기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챗 GPT 만난 반도체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모바일용 디램이 계속해서 이 물량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서버용 디램, 즉 챗 GPT를 계속해서 런닝 시키려면은 딥러닝을 시키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지금까지는 계속 밑에 있었지만 올해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모바일용 디램을 추월할 전망이고요. 24년도부터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받고 있고요. 지금 AI 관련해서 이렇게 난린데 우리나라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순위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챗 GPT 등 초거대 AI 두뇌인 AI 반도체 영향력이 주요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분야에 대해서 발명, 특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중국이랑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3위입니다. 뭐 비중은 한 5% 되고요. 그렇게 높진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서 사실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기업 발명과 특허 수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만 발명 수만 본다고 하면 특허 빼고 발명 수만 본다고 하면은 인텔, 엔비디아에 이어서 3위 수준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평가 AI 반도체 관료주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AI에 대한 규모가 커질 때마다 실질적으로 돈을 싸그리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련주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종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 인터넷, 5G, 인공지능 등 이 고사양, 고집접도 제품을 개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DSP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엮여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첫 순위가 바로 이 디자인하우스다라고 말을 했는데, 빅데이터용 그리고 사물 인터넷용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기업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높게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종목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최근에 단기간의 시세를 냈던 만큼 해당 종목이 단기 시세를 처음 냈던 이 2월 22일 날짜의 종가 기준인 22,950원 이하로 내려올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M&A 이슈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은 반도체 설교 도면을 제조용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디자인하우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D 테크놀로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BMW와 핵심 칩 개발 착수를 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한번 받았었죠.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반도체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BMW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선두 기업이 텔레칩스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얘는 AI랑 상관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기존 AI 반도체 개발 능력을 필두로 인공지능 반도체 NPU 개발에 여기에 따른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엮여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는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가격부터 분할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상황과 시장 흐름 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까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어떻게 다운받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김용민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밑에 유사한 것들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광고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 후에 들어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 버튼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 100% 무료 설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요. 전화번호 적지 않으니까 당연히 전화 문자 갈 수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가장 앞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 밑에 있는 공지사항 중에서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해당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PDF 파일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투자의 정보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평생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여러분들께
제가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24일 날은 인포뱅크 목표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달했던 종목이고요. 그 전날에는 뉴로메카 최근 시장에서 주목 많이 받았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선별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은 나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정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같이 적어드립니다. 아침 8시 30분 이전에, 장 시작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고요. 장 시작 전에 들어오셔서 오늘 무슨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한 번에 체크하신 다음에 오늘 하루의 시장을 시작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시장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이 관련주는 왜 이 테마로 들어갔는지 정리되어 있는 핵심 이슈 정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무슨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오늘 시장 핵심 이슈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제자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뭐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